마지막이라는 말 정말 무겁지 않나요?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 시장은 벌써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시장이 오늘로 마지막이라니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 시장 라디오입니다. 명수의 목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통해 시장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해온 그였죠. 라디오 부스는 정말 작았어요. 2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기계들과 쌓인 편지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노란 테이프로 붙인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모두 시장 사람들과 찍은 추억들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추억의 공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우리 새벽 시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명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을 때 시장 전체가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채소를 다듬던 손이 멈추고 생선을 손질하던 칼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재개발. 그 한마디가 40년 된 시장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명수는 깐깐했습니다. 그건 모든 상인들이 아는 사실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해도 쉽게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만, 정직한 상인의 것만 소개하겠다는 그만의 철칙이 있었죠. 아저씨, 제발 우리 떡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요. 그럼 줄일게요. 말이 그렇지. 내일 또 원래대로 할 텐데요.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인들은 명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명수가 한번 소개해주면 그날 물건이 다 팔렸거든요.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영자 사장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떡집 영자였어요. 70대의 영자는 명수와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시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아이고 명수야. 마지막 날인데 뭔 소리냐. 그냥 오늘은 다 틀어줘라. 영자가 라디오 부스로 소리쳤어요. 평소 같으면 명수가 안 됩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명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오늘만은 접어두겠다는 뜻이었죠. 첫 번째 곡이 흘러나왔어요. 옛날 트로트였습니다. 목포의 눈물이었죠. 시장 전체에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상인들이 하나둘 라디오 부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게 특별했거든요. 아저씨, 우리 생선 좀 소개해 주세요. 명수 형, 오늘은 우리 반찬도 한번 라디오에서 말해주면 안 될까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평소 같으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급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과 오늘 하루의 특별함 사이에서 흔들렸죠. 그때 종국이 나타났습니다. 60대의 채소 가게 사장이었어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명수 씨, 우리 채소 이야기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종국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사실 종국은 몇 달째 명수에게 부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수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종국의 채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명수만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뿐이었죠. 때로는 원칙이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잖아요. 종국 씨, 그건. 명수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졌어요.
마지막 날인데도 여전히 깐깐한 명수에게 상인들이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두 번째 신청곡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생선 가게 할머니가 신청한 애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 시절 추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을 때의 기억들 말이에요. 명수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해숙이 살아있을 때의 일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정말 아프지 않나요? 해숙은 항상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명수의 방송을 듣는 게 일과였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에도 금이 갔었죠. 팬들이 보내는 편지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 여성 청취자가 자주 편지를 보냈는데 해숙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당신 그 사람한테 답장도 보내시는 거예요? 해숙의 질투 섞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때 명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마 그런 게 아니야라고 했겠죠. 하지만 해숙의 오해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오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요. 명수야, 생각이 많네. 영자가 다가왔어요. 명수의 표정을 보더니 알았나 봅니다. 해숙이 생각나지?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일을 지켜봤었거든요. 세 번째 신청곡이 나왔어요. 이번엔 젊은 상인이 신청한 사랑만은 않겠어요 였습니다. 요즘 노래였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노래도 자주 틀어달라고 했어요. 시장이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지만, 아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아저씨, 정말 마지막인가요?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명수의 대답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나중에 커서 자랑하게요. 작은 부탁도 이렇게 소중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명수는 마이크를 켰어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온 준호라는 꼬마 친구가 있네요. 준호야, 할머니랑 시장 구경 재미있지?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할머니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니까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이야기들이 쌓여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오늘만큼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렇게 모든 걸 소중하게 만드네요. 네 번째 신청곡이 준비되었어요. 이번엔 명수 스스로가 고른 곡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였죠. 음악이 시작되자 명수는 다시 한번 해숙을 떠올렸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 새벽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웃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오해로 인해 상처받던 모습까지.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은 왜 이렇게 선명할까요? 시간이 흘러 오전 7시가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방송이 끝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상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각자의 추억들, 시장에서 보낸 세월들, 그리고 아쉬운 마음들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명수는 계속 해숙을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 오해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오해였을까요? 첫 번째 방송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수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시장의 마지막 날, 그리고 명수의 마지막 진실 찾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오해였을까요? 명수는 5번째 신청곡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2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명수는 60세였고 해숙은 50대 초반이었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금슬이 좋았어요. 여보, 오늘도 라디오 들을게요. 해숙은 매일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일어나서 라디오를 켰어요. 명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명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던 해숙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수 씨 방송 정말 좋아요. 매일 들어요. 어느 날부터 한 여성 청취자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명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때로는 매일. 편지의 내용도 점점 개인적이 되어갔습니다. 명수 씨, 오늘 비가 오네요. 이런 날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명수 씨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혹시 명수 씨도 외로우실 때가 있나요? 사연과 함께 온 편지들이었어요. 명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라디오를 해오면서 이런 편지는 종종 받았거든요. 하지만 해숙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참 예민한 법이죠. 어느 날 아침 해숙이 명수의 책상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읽는 해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내용이 너무 개인적이었거든요. 명수 씨, 어젯밤 꿈에서 만났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명수 씨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답장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질투였을까요? 불안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여보, 이 편지가 뭐예요? 그날 저녁 해숙이 명수에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냥 청취자가 보낸 편지야. 그냥 편지가 이렇게 개인적이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해숙이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 오해야. 나는 그냥 청취자일 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자주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세요. 해숙이 편지를 흔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의심할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명수는 답답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단지 라디오 DJ로서 청취자가 보낸 편지를 받았을 뿐이었어요. 해수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송 듣고 편지 보낸 것뿐이야. 그럼 답장은요? 이 사람이 답장 얘기를 하던데요. 이때 명수는 깨달았어요. 사실 몇 번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단순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한두 번 고마워요라고 짧게 보낸 적은 있어. 해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한두 번이요? 정말 한두 번인가요? 실제로는 서너 번 정도였어요. 하지만 명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 한두 번이라고 답했죠. 이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오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작은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요. 다음 날부터 해숙은 변했어요. 명수가 라디오 방송을 할 때면 더 자세히 들었어요. 혹시 그 여성 청취자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요. 오늘 편지 온 거 있어요? 있어. 누구 편지예요? 여러 사람. 그 사람도요?
해숙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명수는 알았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사실 그 여성 청취자의 편지는 계속 오고 있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 때로는 매일. 내용도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갔습니다. 명수 씨, 오늘 시장에 갔는데 당신 생각이 났어요. 명수 씨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명수 씨는 저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명수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작정 편지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해숙의 의심은 점점 깊어갔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밤 해숙이 명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죠?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해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슬픔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숨기는 건 없었지만 그 편지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말하면 해숙이 더 오해할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이런 답변이 해숙을 안심시키지는 못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해숙이 명수의 서랍에서 답장 편지 초안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그 초안은 영자가 써준 것이었어요. 명수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영자가 대신 써주겠다고 한 거였죠. 이렇게 써.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너무 짧지 않나? 아니야, 이 정도면 돼. 하지만 영자가 실제로 쓴 답장은 달랐어요. 편지 잘 읽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보다 훨씬 정성스러운 답장이었어요. 명수는 그냥 영자가 써준 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숙이 발견한 건 바로 그 초안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건. 명수는 당황했어요. 영자가 써준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영자까지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쓴 거야. 이게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실수였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생기는 법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장을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해수가 오해야. 정말 그냥.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해숙이 방을 나가버렸어요. 명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해숙과 명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대화는 줄어들었고 해숙은 더 이상 명수의 라디오 방송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라디오 안 들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명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그냥 두자니 관계가 점점 나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해만큼 가슴 아픈 게 또 있을까요? 결국 해숙은 며칠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잠깐만 있을 거예요.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하지만 해숙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해수가 언제 올 거야? 좀 더 있을게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통화는 항상 이렇게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해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했어요. 진실은 그때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20년 동안 그 후회와 함께 살아왔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정말 오해였을까요? 라디오 부스에서 6번째 신청곡을 준비하던 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람에 날린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명수의 발밑으로 굴러왔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해숙의 글씨였어요. 명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 편지에 혹시 그때의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명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 편지에 혹시 그때의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큰 소리가 라디오 부스를 흔들었어요. 명수 씨, 정말 끝까지 이럴 겁니까? 종국의 목소리였어요. 60대의 채소가게 사장 종국이 라디오 부스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명수는 서둘러 해숙의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종국 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몇 달째 부탁해도 우리 채소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날에도 계속 이런 식인가요? 종국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사실 종국은 아들을 잃고 혼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원칙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명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 같으면 죄송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종국 씨, 그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제 채소가 그렇게 형편없나요? 종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종국이 형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다 한 번씩 소개해 주셨는데 왜 종국이 형만? 그러게요.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어요. 평소에는 명수를 존경했지만 오늘만큼은 종국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종국의 채소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명수만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지 않았을 뿐이었죠. 너무 작거나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포장이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종국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종국은 3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 후로 종국은 혼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해야 했어요. 아들이 도와주던 일들을 모두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전만큼 깔끔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깔끔했는데 종국이 중얼거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도 그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방송의 원칙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국 씨, 제가 모든 상인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청취자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소개해야 하거든요. 그럼 제 채소는 좋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종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3년 동안 계속 거절하시면서 이유도 제대로 안 말해주시고, 이때 영자가 나타났어요. 떡집 영자는 명수와 종국 사이에 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야야, 종국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싸우지 말자. 영자 언니, 제가 틀렸나요? 3년 동안 얼마나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종국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명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꾸짖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명수야, 종국이 말이 맞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영자 씨도 그러시는군요. 명수는 당황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인 영자마저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고집불통이 됐어? 영자의 말이 명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고집불통이라니 자신은 그냥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었는데. 영자 씨, 저에게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이 사람보다 중요해.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평소 온화한 영자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 아저씨가 좀 심하긴 해. 종국이 형이 얼마나 힘든데. 마지막 날인데 이것도 못 들어줘? 명수를 향한 시선들이 곱지 않았어요. 평소 존경받던 명수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때 종국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명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가게 하느라 예전만큼 깔끔하게 못하는 거 저도 알아요. 종국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3년 동안 계속 노력했고요. 그런데 한 번의 기회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종국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종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명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종국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종국 씨,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요? 끝까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국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럼 됐어요. 3년 동안 바보같이 기다린 제가 잘못이었네요. 종국이 돌아서려는 순간 영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명수야, 너 혜숙이한테 미안한 게 있으면서 왜 이래? 라디오 부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상인들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그게 무슨 20년 전 그 일 말이야. 혜숙이가 오해해서 집 나간 그 일. 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영자가 갑자기 꺼낸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영자 씨,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때도 너는 고집 부리다가 혜숙이를 잃었잖아. 또 그러려고. 영자의 말이 명수의 가슴을 도려냈어요.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영자 씨,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상인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명수와 영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했지만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명수야, 혜숙이는 내가 다른 여자한테 답장 보낸다고 오해했잖아. 그런데 그 답장을 누가 써줬는지 기억해? 영자의 말에 명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영자가 그것을 지금 말하려는 건가요? 영자 씨, 그만해요. 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혜숙이도 죽었는데. 영자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영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종국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 채소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종국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종국아, 너도 알아야 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불통인지. 영자 씨, 제발. 명수가 간청했지만 영자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혜숙이가 오해한 그 답장들, 사실은 내가 써준 거였어. 폭탄 선언이었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았거든요. 명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다니. 내가 명수 대신 답장을 써줬는데 해수기가 그걸 보고 오해를 한 거야. 영자의 고백에 종국도 놀랐어요. 그럼 명수 씨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잘못이 아니긴 뭐가 잘못이 아니야. 명수가 나한테 부탁해서 써준 건데. 영자의 말에 명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자 씨,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먼저. 뭐가 먼저야? 내가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도와준 거잖아. 두 사람의 기억이 달랐어요. 20년이 지나면서 진실이 흐려진 것일까요?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종국의 채소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20년 전 비밀까지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해수기는 그걸 보고 오해해서 집을 나갔고 결국 화해도 못하고 죽었어. 영자의 말이 라디오 부스에 무겁게 깔렸어요. 명수는 주머니 속의 해숙 편지를 만졌어요. 혹시 이 편지에 진짜 답이 있을까요? 영자 씨,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긴 뭐가 지난 일이야. 너는 20년 동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고집불통이 된 거잖아. 영자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명수가 왜 이렇게 원칙에 매달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종국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큰 이야기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명수 씨, 저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종국 씨, 괜찮아요.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나 봐요. 명수의 목소리에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명수야, 해숙이 편지 아직 가지고 있지? 명수가 깜짝 놀랐어요. 영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무슨 편지요? 바람에 날린 편지 말이야. 아까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 거. 영자의 말에 상인들이 또 웅성거렸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명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주머니에 해숙의 편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그 편지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신청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모두의 관심은 명수와 영자, 그리고 그 편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갈등이 이제 진짜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명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상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자는 계속해서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잠깐만. 명수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명수야, 지금이 중요한 때인데. 영자가 말하려고 했지만 명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자 씨, 제발요.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명수의 간절한 부탁에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종국도 아쉬운 듯 했지만 뒤돌아갔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올게.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떠났어요. 라디오 부스에 혼자 남은 명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지, 해숙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편지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까요? 편지를 펼치자 해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쓰기가 정말 어렵네요.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수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해숙이 언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답장들을 영자가 써준다는 것을요. 명수의 눈이 커졌어요. 해숙이 알고 있었다고요? 어느 날 영자가 여보 몰래 답장을 쓰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영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명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해숙이 알고 있었다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영자는 여보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한 거겠죠. 그 마음은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글씨체가 조금 흔들렸어요. 해숙이 편지를 쓰면서 감정이 복잡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여보는 그 편지들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혹시 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아, 그래서였구나. 명수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해숙이 화낸 건 영자가 답장을 써준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명수의 마음이 궁금했던 거였죠.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여성 청취자에게 마음이 끌린 적은 정말 없나요? 편지를 읽을 때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 적은 없나요? 해숙의 질문이 편지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질투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보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다만 확신하고 싶었어요. 여보의 마음 속에는 오직 저만 있다는 걸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해숙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여보는 제 질문을 피하기만 했어요. 오해야 아무것도 없어라고만 하셨죠. 저는 그런 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듣고 싶었는데 편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영자에게 물어봤어요. 영자야, 명수가 그 편지를 받을 때 어땠어?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 그랬더니 영자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명수는 궁금했어요. 영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영자가 그러더라고요. 해수가 명수는 그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너 생각만 했어. 이런 편지를 받아도 내 마음은 해숙뿐이라고 중얼거렸어. 라고요.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영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보를 믿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럼 해숙은 왜 집을 나간 걸까요? 편지는 더욱 놀라운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영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답장을 정성스럽게 써준 거야. 명수는 그냥 고맙다고만 쓰려고 했는데 내가 더 따뜻하게 써줬어. 라고요. 명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영자가 왜 서로 다른 말을 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영자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영자는 여보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편지의 다음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사실 저는 영자를 원망했어요. 왜 여보 몰래 답장을 써줬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거니까요. 명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해숙이 영자를 원망했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영자가 답장을 써준 진짜 이유를요. 진짜 이유? 명수는 편지에 더욱 집중했어요. 영자는 여보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까봐 걱정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반대라니 무슨 뜻일까요? 영자는 여보가 너무 무뚝뚝하게 답장을 쓸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청취자가 상처받을까봐 더 따뜻하게 써준 거였어요. 명수는 놀랐어요. 영자의 진짜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니. 영자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성 청취자도 그냥 외로운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편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영자의 배려가 오히려 그 여성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편지가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 갔거든요. 해숙의 통찰이 놀라웠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 답장을 써주지 말자고요. 그럼 영자가 답장 쓰는 걸 중단한 건 해숙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영자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해숙아, 미안해. 사실 나도 그 여자가 부러웠어. 라고요. 명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영자가 부러웠다고? 저는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자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편지의 다음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영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명수를 30년 동안 좋아했어. 하지만 명수는 너만 사랑했지. 그래서 그 여자가 명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부러웠어. 나도 그렇게 당당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 이라고요. 명수는 편지를 놓을 뻔했어요. 영자가 자신을 30년 동안 좋아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답장을 써준 진짜 이유, 해숙이 화를 낸 진짜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여보, 저는 영자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오래 바라만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해숙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우리 셋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했다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어요. 여보, 저는 집을 나가려고 해요. 영자와 여보, 그리고 저 모두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숙이 집을 나간 진짜 이유가 드러났어요. 명수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복잡해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몇 달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해숙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보를 사랑해요. 그리고 영자도 이해해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명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후회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해숙은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영자도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명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해숙도 영자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느라 진실을 숨겼던 거예요. 바로 그때 라디오 부스 문이 열렸어요.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수야, 10분 다 됐어. 영자는 명수가 편지를 들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편지 읽었구나. 영자 씨, 이게 다 진짜예요? 명수가 편지를 들어 올렸어요. 영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명수야. 20년 동안 말하지 못해서.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해숙이가 부탁했거든.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숙이는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했어.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해숙은 마지막까지 명수와 영자를 배려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 후에도 두 사람이 편하게 지내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20년 동안의 오해를 만들었어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명수는 영자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친구, 그리고 20년 동안 혼자서 진실을 간직해온 친구를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들이었으니까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들이었으니까요. 명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영자 씨, 응, 고마워요. 명수의 짧은 말에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마음,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모든 것이 이제야 용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명수야, 나야말로 미안해.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해수기가 그렇게 부탁했다면 어쩔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말없이 전해졌거든요. 그때 라디오 부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명수 아저씨, 괜찮으세요? 종국의 목소리였어요. 다른 상인들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마이크를 켰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명수의 목소리에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 시장 라디오입니다.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더해진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변할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과할 말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명수가 사과를 한다고? 특히 종국 씨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싶어요. 종국은 깜짝 놀라서 라디오 부스를 바라봤어요. 종국 씨, 3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명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종국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종국 씨의 채소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아들을 잃고도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명수의 말에 시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지금부터 종국 씨 채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채소들입니다. 종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라디오 부스로 뛰어갔습니다. 명수 씨, 괜찮아요. 이미 충분해요. 하지만 명수는 계속했어요. 아니에요, 종국 씨.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명수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어요. 종국 씨는 3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시장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라디오를 통해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종국 씨가 기르신 채소들 정말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종국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인정을 마침내 받은 거였거든요.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아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과드려요. 제가 너무 원칙만 따지고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네요. 상인들이 하나둘 라디오 부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명수의 변화가 신기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명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제 아내 해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자가 깜짝 놀랐어요. 명수가 라디오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니. 20년 전 제 아내는 작은 오해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명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완벽하려고 했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죠.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알게 됐어요. 아내는 저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영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명수의 말에 상인들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20년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집에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갑자기 가족이 보고 싶어진 거였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영자 씨, 명수가 영자를 불렀어요.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곡을 틀어드릴게요. 제 아내 혜숙이가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명수가 준비한 곡은 사랑했나봐였어요. 혜숙이 생전에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시장 전체가 조용한 감동에 젖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혜수가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명수가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명수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새벽 시장이 오늘로 문을 닫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상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명수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여기서 만든 추억과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죠.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명수의 선언에 영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명수가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종국 씨,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채소 많이 기르세요. 예, 명수 씨. 고맙습니다. 종국이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 새로운 곳에서도 맛있는 떡 많이 만드세요. 너도 건강해야 해, 명수야. 영자의 대답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새벽시장 라디오 3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명수가 마이크를 끄려는 순간 상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우르르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수 아저씨, 고마웠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세요. 상인들의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명수는 라디오 부스에서 나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의 마지막 해돋이였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명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매일 봤는데 오늘따라 더 예쁘네. 영자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혜숙이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명수가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 보고 기뻐할 거야. 영자의 말에 명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짓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명수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도 가끔 만나자. 그럼요, 영자씨. 이제는 진짜 친구로 만나요. 두 사람의 우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종국도 명수에게 다가왔어요. 명수씨,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종국 씨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명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명수는 라디오 부스를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안녕, 여기서 행복했어. 작은 인사를 남기고 명수는 문을 닫았어요. 새벽 시장의 마지막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명수에게도, 영자에게도, 종국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 시작되시나요?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르겠네요. 명수는 해숙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사랑과 감사함을 가득 안고서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